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트의 3번 심장입니다. 심실조기수축이 발생하는 원인이 크게는 아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은 심실빈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장질환이 없는 분한테서도 이런 부정맥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부정맥이 앞으로 예후는 어떨까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은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또 아주 심하게 극단적으로는 심위성 급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주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에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실조기수축은 우리 정상으로 생각하는 아주 멀쩡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장기심전도, 웨어러블 장기심전도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은 심실조기수축이 한 개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거의 없더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심실조기수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 즉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한테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이 과연 예후가 어떨 것이냐. 근데 이제 정상인, 심장병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려면은 검사를 거쳐야지만 심장질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상인이라고 판독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심전도상의 심실조기수축은 있지만 특별하게 병력상의 심장질환이 없었고 유전적인 심질환도 없었고 최소한도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안에 고장난 부분이나 뭐 판막이나 근육이나 기능을 살펴봤을 때 아무런 이상도 없다면 그런 경우를 1차적으로 우리는 정상인, 원인 불명의 정상에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 아니면 원인 불명의 심실조기수축 아니면 심실빈맥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 부정맥은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일 정상인, 특별한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은 그럼 과연 어떨 것이냐. 우리가 이제 건강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다른 원인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멀쩡한데 검사해보더니 심장검사는 다 괜찮은데 심전도에서 심실조기수축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진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만큼이나 걱정하고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원인 불명 심실조기수축의 예후에 관해서는 그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그 예후를 판정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심실조기수축이 결국에는 그 사망, 심인성 급사 아니면 전체 사망 아니면 심부전으로 인한 그 위험성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관한 건데 연구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있어도 심장 초음파나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의 예후는 일반인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사람들에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하고 이 조기수축이 있다고 해서 크게 예후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 연구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연구에서는 우리가 정상으로 판단해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위험성, 심장에 나중에 보니까 큰 심장의 이상, 이게 이제 영문으로 표현해서 이제 이해가 어떨지 모르지만 대개 우리 그 영문으로는 메이스라고 부릅니다. 메이저, 그러니까 심장에 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심부전이 생긴다든지 심장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생긴다든지 스텐트를 한다든지 심부전이 입원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메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메이스의 발생이 1.7배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심실조기수축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7배 높더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는 심장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2.6배 늘어났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원인 불명의 심전도 정상으로 생각하는 심실조기수축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멀쩡한 사람과 똑같은 예후를 가지고 있다. 괜찮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이러한 같다고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심실조기축임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건 아마 이 원인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인 불명의 심실조기축 정상인에서 발생하는 조기축이라고 하지만 그 정상인의 정의가 심전도상의 조기축은 보이지만 초음파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환자의 병력이나 기타 등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하는데 그 정상인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못 찾아내고 있는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이상이 숨어있을 아주 경미하지만 숨어있는 분들한테서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외래 진찰실에서 정상,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 숨어있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숨어있는 이상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정상인에 발생하는 심실조기축에서도 구조적 심질환이 숨어있을 수 있는데 그 숨어있을 수 있는 구조적 심질환을 찾아내는 방법은 MR, 심장의 MR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도 이상이 없으면은 그건 진짜 정상인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심실조기축이 그건 예후가 좋은 것이고 반면에 MR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학문적 얘기가 있고 이게 기준 진료 지침에 이게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원인 불명의 심실조기축, 즉 정상인에서 발생하는 조기축도 그 중에 일부는 의사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숨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숨은 이상은 MR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나 병력이 없는 심실조기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성급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